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19일 화요일 저녁 8시 9분입니다. 제가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전거 퇴근길인데요. 오늘은 앞으로 정확하게 8일 후에 개봉되는 영화 한산 용의 출연 관련해서 세계 4대 해전, 그리고 임진왜란의 3대 첩, 또 이순신 장군의 3대 첩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세계 4대 해전, 잘 아실 겁니다.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카르 해전, 한산도 대첩, 그리고 임진왜란의 3대 첩 하면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진주 대첩,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3대 첩 하면 한산도 대첩, 명량 해전, 노량 해전이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한강 자전거 길을 달리고 있는데요.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8일 후에 개봉되는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김한민 감독께서 이순신 시리즈 3부작을 꿈꾸고 계시는데요. 자, 역대 우리나라 흥행 1위 영화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수많은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요. 그 중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총 20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행했던 영화가 지금부터 8년 전 2014년에 개봉됐던 영화 명량입니다. 명량. 1597년 9월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을 다룬 영화 명량, 그게 우리나라 역대 흥행 랭킹 1위입니다. 1760만 관객을 동원을 했는데요. 그게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1부에 해당이 되고, 이번에 8년 만에 8일 후에 7월 27일에 2부에 해당이 되는 한산도 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 제목이 한산 용의 출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 노량 죽음의 바다,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셨던 노량해전, 1598년 11월에 있었던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신 해전으로 유명하죠. 그게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8년 전에 명량 역대 흥행 1위 1760만 관객을 동원했던 그 명량의 후속작으로 이순신 장군 시리즈 2부에 해당되는 한산 용의 출연이 8일 후인 7월 27일에 개봉된다고 하니까요. 기회 되시면 다들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순신 장군 시리즈 노량 죽음의 바다도 제작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자, 세계 3대 해전과 견주어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세계 3대 해전 하면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카르 해전이라고 하는데요. 4대 해전을 하면 한산도 대첩을 포함시키는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3대 해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500년쯤 전에 기원전 480년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왕이 그리스에 침공을 했었죠. 그때
우리 영화 300 보셨을 겁니다. 영화 300. 영화 300에 보면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1세의 수십만 대군을 좁은 그 지역에서 스파르타의 최정예 용사와 왕이 총 300명으로 결사대를 형성하고 막아내는 장면이 정말 용맹무쌍한 멋진 장면이었는데요. 나중에 가서 그 스파르타의 그 첩자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1세한테 그 스파르타의 300명의 정예 용사를 후방에서 뒤통수를 치는 그 지름길을 알려줘 버려 가지고 결국은 스파르타의 300명의 정예 용사는 전멸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의 일부, 기원전 480년에 일어났으니까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인데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대군은 계속 남하를 합니다. 아테네 쪽으로. 스파르타에서 이긴 다음에 아테네 쪽으로 남하를 해서 이제 페르시아가 아테네가 주축이 된 그리스 연합군과 또 싸우게 되는데요. 그때 그리스 연합군은 숫자가 10세 있다 보니까 그리스 남서부 지역의 살라미스 해협으로 페르시아의 해군을 유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살라미스 해전인데요. 살라미스 해전에 동원됐던 그리스군의 병력은 배가 300척 정도 됐습니다. 그리스는 함선이 300여 척이었고 반면에 페르시아는 900척에서 1200척으로 추정이 됩니다. 900에서 1200척.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함대가 그리스 함대의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이 매우 열세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라미스 해협에서 페르시아의 그 서너 배 되는 대군을 경멸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페르시아는 패배하고 원정군을 철수시켰었는데요. 그게 바로 서양과 동양의 대결, 즉 그리스라는 서양과 페르시아라는 동양이 격돌을 해서 결론은 그리스라는 서양 세력이 이겨서 종결이 됐던 전투가 바로 살라미스 해협에서 이루어졌던 살라미스 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3대 해전 두 번째는 지금부터 한 430여 년 전에 1588년 8월 8일입니다. 1588년 8월 8일이면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4년 전입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발했으니까 그보다 4년 앞선 1588년 8월 8일에 칼레 해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프랑스의 더보 해협 칼레항 근처 앞바다에서 이루어진 전투라 해서 칼레 해전이라고 합니다. 그 칼레 해전에는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프랑스 더보 해협 항구 칼레항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드레이크 경이라는 해적 겸 영국의 총사령관 드레이크 경이라는 사람이 영국 함대를 이끌면서 영국 침공을 위해서 프랑스 칼레항에 주둔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무적 함대를 격침시킨 게 바로 그 유명한 칼레 해전입니다. 오르막길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원된 함정은 그때 일단은 영국은 네덜란드와 연합을 했고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 제국들과 연합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랑했던 스페인의 무적함대, 월드컵 축구에서도 스페인 팀을 무적함대라는 별명으로 부르죠. 펠리페 2세,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를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함대가
경멸시켜서 영국이 승리했었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레판토 해전 이후에 계속 승승장구를 거듭했었는데 칼레 해전에서 영국에 패배함으로써 영국 침공이 실패로 끝났던 게 바로 그 유명한 칼레 해전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 1588년 8월 8일에 있었던 세계 3대 해전 중 하나인 칼레 해전입니다. 그때 영국의 총사령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해적 출신의 드레이크 경에게 정권을 부여해가지고 영국의 함대는 그 당시에 한 200여 척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한 100여 척이 참가를 했습니다. 2대1의 그러한 그 전력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은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경멸시켰던 전투가 칼레 해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217년 전 1805년 10월 21일 1805년 10월 21일에 있었던 트라팔카르 해전. 트라팔카르 해전은 트라팔카르 지역이 스페인의 남서부에 있는 지역인데요. 트라팔카르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이 프랑스의 빌레브 제독과 스페인 연합 함대를 상대로 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넬슨 제독은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 함대를 상대로 싸워서 결국은 영국의 넬슨 제독이 승리했고 넬슨 제독이 전사하면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과 비슷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598년 11월 노량, 지금의 경남 사천과 경남 남해 사이 노량이라는 바다죠. 거기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시면서 승리했던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가 노량해전인데요. 그래서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이번에 8.15에 개봉된 것은 한산 용의 출현이고 나중에 개봉 예정인 게 3부에 해당되는 노량 죽음의 바다인데요. 이순신 장군께서 전사하시면서 승리하셨던 해전이 노량해전이어서 제목이 그 3부의 제목이 노량 죽음의 바다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넬슨 제독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함대를 꺾어버린 거죠. 프랑스의 빌레브 제독이긴 한데요. 나폴레옹의 지휘를 받고 있는 프랑스의 함대니까요. 그래서 영국이 또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1805년 10월 21일에 있었던 트라팔카르 해전. 그때 함대는 영국의 함대는 33척입니다. 33척. 그에 반해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는 40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 잠실나들목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잠실나들목에서 좌회전해서 잠실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3대 해전에 관하여 살펴봤는데요. 그때 이제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겼다라는 것은 나폴레옹이 패배를 했다라는 거고, 나폴레옹은 그 패배의 쓴잔을 정확하게 6주 후 1805년 12월 2일 날 오스트리아의 아우스터리츠에서 3제 전투를 통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3제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승리함으로써 6주 전에 패배했던 트라팔카르 해전에 그 쓴잔을 서력했었던 게 바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왜 3제 전투냐? 세계의 3명의 황제가 격돌했다 해서, 그래서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겸 오스트리아 국왕인 프란츠 2세와
러시아의 알렉산드리 1세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웠는데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3명의 황제가 붙었다 해서 삼제회전이라고 하고, 그게 나폴레옹의 수많은 전투 중에 최고의 영광을 가져다 준 전투입니다.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트리츠 전투,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 개선문이 세워졌습니다. 자, 여기 횡단보도 좀 신호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세계 3대 해전,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가르 해전에 관하여 살펴봤고요. 세계 4대 해전을 하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산도 대첩, 이번 8일 후에 개봉되는 한산 용의 출연이 한산도 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자,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의 3대첩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진왜란의 3대첩은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인데요. 그 중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제 한산도 대첩이 세계 4대 해전에 속합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이제 한산도 대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2년 7월 8일에 발생이 됐습니다. 임진왜란 초기 1차 년도였던 1592년 7월 8일에 한산도는 경남 통영의 남동쪽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거기에서 일본군과 조선군이 이제 격돌을 했는데, 조선군은 함정이 54척, 일본군은 함정이 73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군 54척이 일본군 왜군 73척의 함정을 경멸시켰는데, 승리의 주 요인은 하깃진 전법을 사용했습니다. 하깃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학이 날개를 펼치듯 반원형으로 학이 날개를 펼치듯 대응을 이뤄서 적을 포위해서 공격하는 거, 그게 하깃진 전법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학자 날개 익자 싸울 전자 하깃진. 그래서 한산도 대첩의 승리의 요인은 그 일본의 함대 와카사키 야스하루의 와카사카 야스하루의 일본의 함대를 이순신 장군이 하깃진으로 반원형으로 학이 날개를 펼치는 형태로 적을 포위해서 공격해서 섬멸시키는 그 하깃진 전법을 사용했던 그 해전으로 유명합니다. 그게 바로 한산도 대첩인데요. 그런데 그때 이순신 장군만 거기에 참여했던 게 아니라 전라 좌수사, 즉 전남 이어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전라 좌수사 이순신 장군과, 그 다음에 전라 우수사, 전남 해남 명량해전 유적지 전남 해남 쪽이죠. 전남 해남 쪽에 주둔하고 있었던 전라 우수사 이역기 장군과 경상 우수사 원균 장군, 이 3명의 수군 장군이 연합해서 싸웠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3명의 장수가 연합해서 54척의 배로 일본군 73척의 배를 격침시켰던 하깃진 전법이 동원됐고, 또 거북선이 동원이 됐습니다. 거북선,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군함이었었죠. 임진왜란 초기에는 우리가 거북선이 한 3척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1595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한 4년 차 정도에는 거북선이 한 5척 정도로 다시 좀 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산도 대첩의 승리의 그 비결은 결국은 이순신 장군 등의 하깃진 전법과 그 다음에 거북선, 또 조선군의 튼튼한 군함이었던 판옥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임진왜란 초년도인 1592년 7월 8일에 있었던 경남 통영의 남동쪽의 작은 섬 한산도에서 있었던
한산도 대첩, 임진왜란의 3대첩 중에 하나고,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8일 후에 개봉된 한산 용의 출연이고요. 거기에 프로필을 보면 김한민 감독이고 이순신 장군 역할은 박해일 배우가 합니다. 8년 전에 명량에서는 최민식 배우가 하셨는데요. 이순신 장군을 최민식 배우께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박해일 배우가 하십니다. 박해일 배우는 김한민 감독과 극락도 살인 사건, 그 다음에 최종병기 활, 이 영화에서 호흡을 맞췄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장군 역할, 일본 함대 총사령관 와카사카 야스하루 역에는 배우가 변요한 배우가 출연합니다. 변요한 배우. 그런데 8년 전에 명량에서는 조진웅 씨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배우 조진웅 씨가 하셨는데 이번에는 배우 변요한 씨가 했답니다. 그 다음에 배우 손현주 씨가 원균 장군 역할을 했답니다. 원균. 그 다음에 배우 안성기 씨가 수군향도 이영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걸출한 국민 배우들이 총동원돼서 한산 용의 출연이라는 거대한 작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8일 후 개봉됩니다. 7월 27일. 그게 임진왜란 3대첩 중에 하나이자 이순신 장군의 또 3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3대첩 중에 또 두 번째가 명량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8년 전에 개봉된 영화 명량이 바로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건데요. 지금 전라우수영이면 전남 진도와 해남 사이에 울둘목이죠. 울둘목, 물살이 급한, 회오리 물살이 급한 울둘목, 거기가 이제 명량입니다. 한자로는 명량, 순 우리말로는 울둘목. 거기 물이 회전하는 소용돌이가 엄청나게 먼 데서도 뭔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 바다다라고 해서 울명자 바다량자입니다. 좁은 바다를 량이라고 하죠. 견내량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견내량 전투, 좁은 해협을 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량이라는 것은 울둘목인데요. 울둘목, 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먼 데서도 한 20리 30리 밖에서도 울둘목의 물소리가, 회오리 물소리, 소용돌이 치는 물소리가 뭔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해서 울명자, 좁은 해협 량자에서 명량입니다. 그래서 그 명량해전은 우리 조선이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군함과 한 척의 어선을 개조해서 총 13척의 배로 전함으로 일본의 133척의 일본